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뭐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모셨던 홍진채 대표의 첫 책의 첫 대목이 투자를 안 하셔고 편히 살 수도 있으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사람인데 일단 들어오셨으니 네, 한번 해보죠. 이렇게 시작해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해요. 투자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계치 돌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너무나 많은 장애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본성적인 측면들이 장애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확률적으로 높은 비율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데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를 모르고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성실한 노동을 하고 해서 그거에 나온 대가를 가지고도 중산층 정도 수준을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빌 에크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빌 에크먼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면서 그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의 추악한 속성을 하나 보여준 게 있죠. 그 빌 에크먼이 어떤 제약회사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지원 PB님 닮은 그 미국의 잘생긴 네, 사람 잘생긴 투자자고 뭐 리를 버핏이라고 네. 얘기하고 버핏을 추종하고 뭐 지적 수준도 상당히 뛰어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좋고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본을 다루잖아요. 십몇 조인가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해요. 굉장히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 도대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 친구가 제약회사가 너무너무 딱 우리는 이제 숫자로 보면 숫자가 우상향 쫙 하면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주가의 상승, 그래서 주가 상승에 의한 기업 가치의 상승을 절대선으로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회사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의 본질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M&A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 M&A를 하고 나서 그 빌 에크먼이 투자하는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특허를 가진 회사를 인수해 버려요. 그래서 그 특허권이 있는 약의 약값을 10배, 20배, 100배 올려버려요. 그럼 미국은 그게 가능하죠.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험재단이 그 가격을 협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거든. 너희 우리나라에서 장사 못해 이래버리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막혀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약간 보험회사하고 짱후 처리가 되는 거지. 아주 비싼 것도 보험회사에서 오케이 해줘. 그러니까 우리 보험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커버리지가 돼. 네.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불법적인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진단서 써주는 약국 같은 거를 약국 체인을 얘네가 사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악의 고리, 그게 진짜 네. 악의 고리처럼 다 이렇게 느껴져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1달러 하던 게 막 250달러씩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재무제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말 멋있게 나오겠죠. 기가 막히게 나올 거예요. 빌 에크먼이 거기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욕을 먹었었죠. 물론 한 5조인가 손절 쳤다 그러던데 엄청나게 큰 돈을 손절을 쳤어요. 근데 이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돼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자기 고객들을 향해서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만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그 효용의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자본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여서 옛날 그냥 남미의 그 수도를 민영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물도 못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기업은 돈을 벌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질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진 않아요. 그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주자본주의 없는 그냥 노동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세상에 살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야, 이제는 대놓고, 그래. 대놓고 인플레이션이야, 대놓고. 대놓고 인플레이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 뒤집어보면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는 암묵적으로 다 오케이야. 이 상황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너무 불리해진 상황이고, 그렇죠. 뭐 봉착한 속된 말로 거죠. 월급쟁이만 이제 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벼락고 차츰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지가 되는 거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왜냐면 임금은 가장 뒷단에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자 한다면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방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걸 못 해주면 내가 좀 해야 되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밥그릇을 좀 챙겨야 되는 건데 조금 영리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국면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한테. 예. 청순하게 살고 싶지만 청순하게 살아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된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되고 그런 정도로 해야지 안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자연인으로 앞으로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양평 살잖아요. 네. 국민이시죠? 네,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 네. 예. 국민을 사는데 저도 국민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아니 어디 그 군과 저희 군을 비교하십니까? 의성군이 어때서요? 아, 의성 군수님 10만 됩니까? 10만? 10만이 뭡니까? 2만 그럼요. 얼마쯤 아유, 우리는 C급 군이고. 확실히 그래도 뉴스엔 자주 더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소면 제 고향입니다. 네, 하여튼 네. 어쨌든 자, 제가 시골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시골 생활을 할 때는 그 중에 한 10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뭔가 문명 속에서도 떨어져서 살고 내가 그 자연에 부담을 안 주면서 그냥 나의 삶을 자족적으로 살겠다라고 세고 살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엉켜있는 내 삶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모든 네트워크를 끊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사회의 네트워크가 아주 강고하게 자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조사항권이라도 터져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어디 따로 현금 버는 일이 없다면 따로 버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경조사 한번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내가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 아무리 검소하게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고립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탈당하는 사람으로서밖에 살 수 없으면 이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뭐 10만 금융전사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런 분들 이제 조금 선의로 저희 구독자분들 대체적으로 선의 가지는 분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 구조 속에서 살려면 나를 방어해야 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 하락을 대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 여지껏 제일 좋았던 방법은 부동산이었고 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그 다음 시장은 부동산 시장 다음은 기업 시장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대 머릿속에서 지어야 될 단어 하나가 주식 투자라는 말을 지우셔야 된다고 봐요. 주식 투자에는 본원적으로 트레이딩이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가 트레이딩의 시장으로 와서 시장을 이긴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래서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회사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회사. 맞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보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 만들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크면 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서 저 회사가 버는 돈의 일부를 배당이든 네. 아니면 그 주가의 이렇게 먼 미래 주가의 오름으로 인해서 그걸 해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은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세금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이 비싸졌고 네.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은 아직도 싸고 저렴하고 네.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저기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장님한테 사장님 물가 너무 올랐으니까 내가 물가 10%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콜?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면 물건값을 바로바로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하인이지 나 대신 일해주는 하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단돈 몇 주라도. 기업이 아주 작은 조각이지만 나는 내가 사장 앞에 가서 떳떳하게 월급 올려줘 얘기 못 하는데 이놈의 회사는 때만 되면 가격 올리네. 그런 회사들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런 예. 뭐 여름 되면 막 음료수값, 아이스크림값 막 올라가고. 네, 네, 그렇죠. 매년 또 막 올리고, 뭐 물건 저 원재료 올렸다고 오르고, 뭐 월급 올려줬다고 또 올리고 이런 회사들. 그게 막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현실이 지금 아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저축만 해서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노력이 점점 표시가 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는 나의 노력은 하고 네. 맞죠?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네. 하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내 대신에 물건값을 올려줄 수 있는 회사.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환경 문제, 뭐 기업도 뭐 ESG 이렇게 해서 환경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 환경을 생각하려 그러면 네. 인간이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네. 환경이 개선이 돼. 제가 그 얘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있고 그리고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세상을 내가 꿈꾼다면 환경을 뭐요? 이렇게 점점점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모기한테 덤벼 물릴 수 있고 라고 인간이 조금 불편해져야 지구라는 이 네. 생명체가 조금 덜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던데 그런 논리로 이 돈이라는 거 이제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돈 하다 보니 인간이 음. 모든 걸 다 돈으로만 이렇게 네. 보고 그래서 갑자기 문득 음. 그러면 인간이 돈 욕심을 조금 버려야 이 세상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네.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네.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인간은 과연 기계가 다 대체를 하면 네. 잉여인간으로서 네. 소비의 주체로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도기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는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네.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 사람이 돈에 미쳐서 돌아갈 때가 대항해 시대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즉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남미를 발견하고 거기 가고 막 이랬을 때 그 사탕수수라든가 금을 캐다가 안 캐면 댕강댕강 손목 자르고 막 네, 그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다 돈 때문이었잖아요. 네. 어. 자기 나라는 막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좋은 조각상들, 뭐 네. 건물들 잘 짓고 아니 오죽 했으면 동양인들이 살았던 남미가 다 혼절 민족이 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 다 사람들이 다 죽고 원주민들이 다 죽고 그게 다 돈 때문인데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 바른 수준으로 이렇게 성숙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돈하는 건 굉장히 천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국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돼봐야 뭐 일제시대 잠깐 있었고 또 이제 그 전쟁으로 폐허된 다음에 새로 시작한 개념이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제 PB 사업을 한 거잖아요. 네. 일종의 PB였으니까 요즘은 PB보다는 운용자 개념이 훨씬 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PB를 하면서 정말 놀랬던 게 한국에서 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은 얼마 없네. 제가 아주 중요한 돈이 많은 지역에서 PB 생활을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돈 있고 교양 있으신 분들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었었는데 이제 막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국면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임계치를 넘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임계치를 넘으신 분들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으로 계속 더 벌 수 있는 사람들. 임계치를 돌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존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이제 돈을 벌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요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니네 다 꿈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무슨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뭐 장군이 되고 싶어요. 뭐 다양한 이런 뭐가 되고 싶어요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돈을 벌고 싶어요. 이래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을 벌고 싶대요.
벌어서 뭐 할 건데? 답이 안 나와 그다음부터. 제 아들내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 돈 많은 백수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뒤에 거는 이루기가 쉬운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백수는. 돈 많은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양립할 수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그게 우리나라 한 해봤거든요. 단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만족을 모르고 너무 내달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애들 입장에서 숨가쁜 거죠. 그러니까 난 그 삶의 영역 속,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못 살고 싶진 않아.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서 한국이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자산을 모으시고 자본을 모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약간 인격체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진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돈도 인격이 묻어나는데 그럼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해서 내가 돈에게 나의 모든 목적을 주면 나는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돈 되게 하려면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돈의 정체성을 정확히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즘에 이제 정립을 한 생각들은 이겁니다. 내가 돈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가. 그래서 돈이 저분한테 내가 붙고 싶어. 나는 저분한테 나를 던지고 싶어.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잘 써줘야 되는 거죠. 돈이 부티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황홀하게 난 이렇게 사용되었어. 난 이분 옆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되었어. 난 정말 나의 모든 값어치를 빚을 완전히 100%다 바라고 끝난 거야. 내 인생. 너무 멋졌어. 돈한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컴컴한데 처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그쵸? 어딘가 뭔가 뭐 이상한 데 쓰는 경우도 있고. 누런 걸로 바꿔갖고 큰 거 안에 넣어놓고 뭐. 네. 그러면 과연 돈이 돈을 부를까요? 친구 돈들을 부를까요? 돈이 자기 친구 돈. 나는 이분한테 가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으니 너도 이분한테 와봐. 라고 되지 않을까요? 진짜 오늘은 네. 투자가가 아니라 네. 철학자의 느낌이 향기가 확 풍깁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가요? 질문이 대답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이제 자본주의도 상당히 성숙을 했고 우리가 10위 무역 뭐 8위 이렇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휴대폰 뭐 메모리 자동차 뭐 온갖 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돈을 품위 있게 쓰는 사람이 나올 시대가 되었다라고 봐요. 저는 제 고객들 그렇게 만드는 게 꿈이에요. 네,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 근데 어쨌든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다가 돈 하다가 너무 쉽게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죠. 두 가지로 망가져요. 돈을 신처럼 모시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망가진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초기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래. 이러면서 어이구 돈이시여. 이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라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돈을 돈이 기분 나쁘게 돈을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든가 이상한 데 가서 쓰던가 막 쓰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돈이 빛나도록 품위 있게 쓰는 사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때가 됐다. 자본이 많아졌으니까. 누가 먼저 그럴 것이냐. 독일 마을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새로운 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돈이 다른 돈에게 저 사람한테 가면 정말 너가 의미 있게 잘 쓰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돈을 다룰 줄 알면 분명히 돈이란 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또 여유 있게 나에게 또 붙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경비 용수증을 이제 떼야 되죠. 썼던 건 또 이제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네. 각도기님과 좋은 인연이 돼서 또 뭐 뜻깊은 곳에 미혼모 단체에 썼던 기부금 영수증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그걸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첫 기부할 때 저희 집에 부모님이 농사지은 사과도 항상 보내주고 또 화장품도 조금씩 보내주고 했는데 기부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씩 다 보내줬어요. 사과도 네. 보내주고 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되니까 또 이제 그게 보이니까 또 기억에 났고 또 오늘 각도기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다 잊었는데 오늘 또 좋은 걸 배우고 가서 뭐요 저희 부모님께 맛있는 사과 라면 꼭 또 보내달라고 그 단체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돈도 저에게 또 다시 조금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저에게 또 올 수도 그럼요.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친구가 돈 걱정이 되게 심했대요. 맨날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돈은 잘 있으니 네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권순장의 브릿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